독이 된 60일의 시간. 강남경찰서 수사망 속에서 터져나온 엇갈린 주장들. 침묵은 금이 아니었다. 속았다는 연예인과 다 알고 있었다는 폭로자. 그 비극적 평행선의 끝은 어디인가? 1. 연예계 지하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침묵의 유리벽이 깨지다. 왜 하필 지금인가? 약 2달간의 무거운 침묵.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불법 투약 및 무면허 시술 의혹의 중심에 선계도우먼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여성 A씨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초 수사가 공식화된 이후 대중은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해를 넘겨 2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이는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판단하에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 이것은 반성이 아닌 법적 처벌과 여론의 단두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다. 왜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 서로를 향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을까? 그 이면에는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서려 있다. 순진한 피해자 vs 은밀한 공범 엇갈린 60일의 진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관계였다. 2. 박나래와 A씨는 단순한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자택을 오갈 정도로 사적인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그들은 서로를 향해 독설을 내뱉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면허가 있는 의사인 줄 알았다. 박나래 측의 방어 기제는 확고하다. 단순한 영양제 혹은 미용 주사인 줄로만 믿고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논리다. 즉, 자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완벽한 피해자이자 기망의 대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형적인 법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대편의 폭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위협적이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예계의 금기를 건드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곳을 찾은 연예인들이 내 아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병원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시술. 이 모든 정황을 알고서도 그들은 주삿바늘을 받아들였다.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나래의 몰랐다는 방패는 단숨에 거짓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무지한 피해자와 탈법을 즐긴 공범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실은 오직 강남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만 요동치고 있다. 자숙 중에 막걸리? 대중을 기만하는 코스프레 논란 2. 와중에 전해진 박나래의 근황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3. 서울의 한 유명 전통주 학원에서 막걸리 빚기 수업을 듣고 있는 박나래의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더욱이 그녀의 곁에는 과거 9년 동안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전 매니저가 동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장소와 콘텐츠가 주는 상징성이다. 박나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상당수는 술이라는 키워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 전 매니저는 박나래로부터 술잔을 투척당하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술 심부름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자신의 커리어와 인성을 갉아먹었던 바로 그 술을 진정으로 자숙해야 할 시기에 다시 학문과 취미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진심으로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있는가? 라는 대중의 물음에 그녀의 행보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오만한 답변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대중의 정서적 역지를 시험하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지 세탁을 위한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주사이모의 역국 나는 언론살인의 죄물인가 범죄자인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박나래뿐만이 아니다. 주사이모 A씨 역시 자신의 SNS를 전쟁터로 삼아 폭발적인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주된 공격 목표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인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었다. A씨는 자신을 향한 보도를 악의적인 짜깁기와 인격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주사이모라는 자국적인 프레임을 씌워 나를 전국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고 조회수의 도구로 삼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했었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PD를 향해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 또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격정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하고 다시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모호한 글을 게시하는 행태는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간보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적 불리함을 상쇄하려는 심리전이자 자신만 죽지 않겠다는 연예계를 향한 물귀신 작전의 전조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5. 연예계 제약 카르텔, 무너지는 신뢰의 답. 2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그우먼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져있는 불법 시술 카르텔의 일면을 보여준다. 연예인들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무면허 시술자에게 몸을 맡기는가? 그 이면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보안성, 그리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커뮤니티의 소속감이 자리 잡고 있다. 박나래가 주장하는 기망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A씨가 주장하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비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박나래를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이 될 것이다. 결론 안개 속의 진실, 이제는 결과로 말해야 할 때 이제 공은 국가 권력의 심장부인 경찰에게 넘어갔다. 6. 강남경찰서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박나래와 A씨의 진실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쪽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린 가련한 희생자를 연기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 권력에 맞서는 진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화려한 수식어나 눈물 섞인 호소가 아니다. 법치의 잣대 아래 명명백백히 드러날 객관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불법 시술의 실체와 기만적인 관계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소름 돋는 진실은 이제 막 그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